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고다 토익 토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파고다 토익 적중 실전 테스트 8의 파트 5, 6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카페에서 시험지하고 노트 필기본 다운로드 받는 거 있지 않으셨죠? 문제부터 풀어보시고 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자, 103번부터 좀 볼 텐데 103번 문제는 보기를 보니까 무슨 문제? 여러분 이제 이 보기를 보고 이게 어떤 문제인지 이제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요거는 어휘 문제인데 어휘 문제 중에서도 동사 어휘 문제죠. 그죠? 자, 동사 어휘 문제를 풀 때는 자,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동사 어휘 문제를 풀 때는 우선 태를 먼저 따지셔야 돼요. 태를 따져서 이게 능동태냐 수동태냐를 따져야 되는데 능동태인 경우에는 자, 능동태 동사 뒤에는 여러분 뭐 있어요? 능동태 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목적어가 있을 거고 수동태 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없습니다. 대신에 그 목적어 어디로 가 있죠? 주어로 가 있잖아. 그죠? 그래서 능동태 동사 어휘를 풀 때는 뭐뭐를 뭐뭐 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풀면 되고 수동태 동사 어휘를 풀 때는 주어가 동사 되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여기는 비동사 뒤에 pp의 4개의 동사가 나왔으니까 수동태 동사 어휘 문제죠. 자, 그러면 주어는 executive suite라는 주어가 나왔습니다. 자, suite는 뭐 다시죠. 호텔의 그 suiteroom 방 2개 이상의 객실을 우리가 suiteroom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객실이 협상을 위해서 뭐 되어 있다? 예약되어 있다.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자, notify 같은 동사는 누구에게 알리다. 그래서 사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이기 때문에 수동태가 될 때는 주어로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죠? 안 되겠고. 자, postpone 이 뒤에 negotiation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C를 골라서 틀린 학생들이 많을 것 같은 그런 문제인데 여기는 수동태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determine은 정하다라는 뜻인데 이것도 뭐 negotiation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함정으로 작용을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suiteroom이 협상을 위해서 예약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겠고 자, 10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05번 문제도 어휘 문제네요. 그죠? 어휘 문제 중에서도 명사 어휘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풀 때 뒤에 with라는 전치사가 있구나. 자, 그러면 바로 A 이렇게 고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7개나 풀어봤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앞에 동사 쪽을 보니까 ensure가 나와 있고 뒤에 보니까 safety standards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standards가 목적으로 뒤에 뭐 나오게 되면은 보통 이제 comply나 compliance, compliant 준수하다, 준수하는 이런 동사, 명사, 형용사와 항상 연어 표현, 짝으로 다니는 표현이니까 standards 나왔다, 그리고 with 나왔다, 그러면 compliance 이렇게 고르셔야 돼요. 그죠? 안전 기준을 준수하는 거예요. 안전 기준의 준수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 고르시면 되겠고 자, 나머지도 뜻 알아두셔야 되겠죠. compliance는 준수란 뜻이고 그 다음에 협력, cooperation, operation은 영업, exploration은 만료 이런 뜻이고요. 자, with와 같이 쓰이는 단어 하나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problem with 뭐뭐에 대한 문제 그래서 problem with고 그다음에 뭐뭐의 준수할 때는 compliance with 이렇게 전치사까지 한 덩어리로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106번 딱 봐도 전치사 어휘 문제. 자, without은 무슨 뜻이죠? 뭐뭐 없이 뭐뭐가 없다면 near는 어디 근처에 그 다음에 through는 뭐뭐를 통해서 regarding은 무슨 뜻인가요? 요거는 about의 동의어로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사실 about보다 regarding이 훨씬 더 많이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럼 해석을 좀 해보셔야 되겠죠. 자, 우리는 당신이 업데이팅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아주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새로운 소식을 전해줬는데 뒤에 보니까 landscaping work, 조경 작업이죠. 그래서 조경 작업 진행 상황, progress, 진행에 관하여 우리에게 업데이팅 해주다, 새로운 소식을 알려주다 이런 뜻이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regarding이 되겠고 이 regarding의 동의어들 about, regarding, concerning, pertaining to, 그 다음에 as to 이 5개 꼭 동의어로 외워두세요. 아시겠죠? about 많이 나오고 regarding 많이 나오고 pertaining to 같은 것도 가끔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 10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리 찾는 문제네요. 그죠? 자리 찾기. 자, 자리 찾기 문제를 풀 때는 제일 먼저 뭘 찾으라고 했더라? 항상 동사를 먼저 찾아야 돼요.
알겠죠? 동사를 찾는 문제다. 결국에는 동사를 찾아봤더니 to attach, installation, to 어쩌고 저쩌고, frames, small nails, spaced about 뭐 동사가 없어. 그렇죠? 그래서 이 동사를 찾았더니 동사가 없더라. 그러면 동사가 없는 문장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빈칸이 동사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사 모양 아닌 거 뭐 2개 지우시고 A와 D 중에 고르셔야 되는데 동사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수태 시제해서 수일치를 해야 되는데 수일치를 하려고 봤더니 주어가 없어요. 주어가 없는 문장은 영어에서 명령문 딱 하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 명령문은 동사 원형으로 시작한다. 그래서 A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사 문제를 풀 때 반드시 동사 원형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이제 3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조동사 뒤에 무조건 동사 원형을 쓴다. 그리고 명령문은 항상 동사 원형으로 시작한다. 더 쉬운 문제, please로 시작하는 그 문장 뒤에 빈칸이 쳐 있다. please 뒤에 빈칸이 쳐 있다. 무조건 동사 원형. 그리고 요거는 테스트 5인가 6에서 했던 것 같아요. 대절의 동사를 고를 때 그 대 앞에 이러한 동사들 ask, request, require, suggest, recommend와 같은 동사가 있으면 주절에는 대절에는 should가 생략된 동사 원형을 쓴다. 이런 것들이 있었고 물론 여러분 주어가 복수이고 시제가 현재일 때도 당연히 동사 원형을 쓰겠죠. 그거는 이제 현재 시제로서의 동사 원형입니다. 좀 이따 또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 10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08번 문제도 자리찾기 문제를 풀 때는 뭐부터 찾자? 방금 했네요. 동사를 먼저 찾자. 동사를 저기 멀리서 찾지 마시고 가장 가까이 있는 동사를 찾아야 돼요. 알겠죠? 동사 어디 있어요? 가장 가까이에 여기 keep 있네요. keep. 여러분 keep 하면 뭐가 딱 떠올라야 돼? keep 하면 오형식 동사 이게 떠올라야죠. 그래서 your schedule이 목적어가 되는 거고 여기는 형용사의 목적격 보호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C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그 오형식 동사들 안 외워놨으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형식 동사 다시 볼게요. 이거 테스트 6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consider, deem, find, make, leave, keep 요 6개 동사들은 목적어 뒤에 형용사의 목적격 보호가 나온다. 그래서 당신의 스케줄이 어떤 충돌도 없게끔 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free of는 뭐뭐가 없는 이란 뜻이죠. 그래서 답은 C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고 자 10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09번은 딱 보니까 뭐 부사들이 쭉 나왔어요. 그래서 부사 어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힌트가 2 months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2개월과 어울려서 쓸 수 있는 부사는 뭐가 있을까요? in advance가 있겠죠. 그죠? 2 months in advance 하면 2개월 뭐 앞서서 2개월 먼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리조트는 객실 예약하는 걸 조언해 드립니다. 언제? 2개월 앞서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당신의 예약을 secure 보장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가 답이 되어야 되겠고 at last는 마침내 이런 뜻이죠. then은 얘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니까 꼭 기억은 해두셔야 됩니다. 여기서 정답은 아니지만 그리고 나서 그러면 그때 뭐 이런 의미로 꼭 외워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풀 때 뒤에 to secure라는 to 부정사를 보고 D를 골라서 틀린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so as to 부정사면 뭐뭐 하기 위해서 뭐 in order to 부정사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so as가 오게 되면은 2 months가 생뚱맞게 이렇게 남아있게 돼버려요. 그래서 만약에 so as to가 나오게 되려면 여기 in advance 먼저 들어가고 여기에 이제 so as가 또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선은 in advance가 급한 거예요. 그래서 답은 A가 답이 되겠고 이 so as to가 나왔으니까 요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고 계시죠? 자, to 부정사, to 동사 원형이고 요거와 같은 표현으로 쓰일 수 있는 게 앞에 so as가 붙어서 so as to 부정사 그리고 뒤에 앞에 참 in order가 붙어서 in order to 부정사 요게 세 개가 다 같은 표현으로 뭐뭐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so as to 대신에 그냥 to 나온 거예요. to 부정사만. 그래서 여기서 답은 A가 답이 돼야 되겠고 동의어 ahead가 있다라는 것도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in advance는 뒤에 of가 붙으면 전치사가 되고 그 다음에 ahead도 뒤에 of가 붙으면 전치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 months in advance 하면
2개월 앞서서 예약을 해라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치사 구 형태로 쓰려면 2 months in advance of your stay 이렇게 써야 되겠죠. 당신 투숙 2개월 전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114번 볼게요. 자, 114번은 can lift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명사를 고르는 문제인데, 자, 우선은 A부터 지울까요? 자, ER로 끝나는 거는 무조건 사람 또는 업체, 뭐 기계 이런 의미로 가산 명사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가산 단수 앞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같은 게 꼭 있어야 되겠죠. 아니면 다른 한정사라도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 되겠고, D는 뭐 동사가 아니니까 지우시는데, 자, 로드하고 로즈가 있어요. 즉 단수형과 복수형이 나와 있습니다. 로드는 짐이란 뜻인데요. 짐. 그러면은 로드가 만약에 가산명사라면 답은 B가 되겠죠. 왜? 앞에 어가 없으니까 복수 형태로 써야 됩니다. 그런데 로드가 만약에 불가산명사라면 답은 C가 되겠죠. 왜? 그 복수 형태가 없으니까 불가산명사는, 그죠? 그리고 없이 쓰여야 되는 게 불가산명사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짐이라는 의미의 뭐 luggage라든지 또는 뭐 이런 baggage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가산 명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이 로드도 짐이라는 뜻이니까 같은 의미니까 불가산 명사겠구나 라고 잘못 생각할 수가 있는데, 로드는 자주 출제되는 가산 명사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물론 baggage와 luggage는 불가산 명사 맞아요. 그런데 load는 가산 명사입니다. 그래서 답은 B예요. 가산 명사인데 왜 B가 답이요? 앞에 어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죠? 가산 단수 명사는 반드시 앞에 어라도 좀 붙어 있어야 되겠죠. 없어? 그러면 복수 명사를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래서 가산, 불가산 명사를 구분해서 이렇게 고르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꼭 외워두세요. 아시겠죠? 요거 어디 있다고요? 카페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121번 보겠습니다. 자, 121번은 접속사들이 뭐 나왔네요. 그래서 올도는 부사절 접속사로 뭐뭐지만, 그 다음에 whether는 명사절 접속사로 뭐뭐인지 아닌지, 물론 whether는 부사절로도 쓰이긴 하죠. 뭐뭐든 아니든 이런 의미로. because는 부사절 접속사로 뭐뭐 때문에, 그 다음에 either는 얘는 뭐 접속사 아닙니다. 대명사나 형용사로 쓰이는 거고, 둘 중 하나 또는 부사로는 부정문에서 뭐 역시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접속사 자리인지 아닌지부터 우선 좀 찾으셔야 되겠죠. 여기 동사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동사 있어요. 그러면 접속사가 우선 와야 되겠죠. 그래서 D를 좀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명사절이냐 부사절이냐부터 좀 찾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앞에 봤더니 figure out, 알아내다 라는 동사 구가 나왔어요. 그러면 뭘 알아내? 목적어 뒤에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빈칸부터 끝까지가 figure out의 목적어가 돼야 되니까 여기는 무슨 절?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건 당연히 명사절이겠죠. 그래서 B가 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금의 할당이 고객들의 목표와 맞는지 아닌지를 알아내는 것이 이 포트폴리오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26번 보겠습니다. 자, 126번은 형용사 어휘 문제네요. 그죠? 형용사 어휘 문제인데, 형용사 어휘 문제 중에서도 그러니까 형용사 자리는 세 가지 자리가 있잖아요. 명사 앞에, 그리고 비동사 뒤에, 그리고 오형식 동사들. 아까 6개 나왔죠. 그거의 목적격 보호 자리인데, 요때는 요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형용사를 찾고, 요때는 주어를 설명해줄 만한 형용사를 찾고, 요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목적어를 설명해줄 만한 형용사를 찾아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를 보니까 앞에 is made라는 동사가 있는데, 여기 지금 형용사가 나온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make라는 오형식 동사가 지금 수동태가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목적어를 설명해 줄 만한 형용사를 찾으라고 그랬는데, 이 목적어가 지금 어디가 있겠어요? 주어 자리로 가 있겠죠. 수동태니까. 그래서 프로그래밍, 방송 편성이라는 요 프로그래밍이 원래는 목적어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방송국의 방송 편성은 어떻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뒤에 보니까 thanks to 이런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financial support, 그러니까 어디로부터의 자금 지원 덕분에 어떻게 될까요? 가능하도록 됩니다.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D가 답이 돼야 되겠고, 자, recognized는 인정받는 이란 형용사, clear 명확한, thoughtful은 사려 깊은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D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30번 파트 5 마지막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니까 전치사 어휘 문제예요. 그래서 전치사의 뜻을 좀 알아보시면 near는 어디 근처에,
between 뭐뭐 사이에 또는 시간의 전치사로도 쓰이죠. 몇 시와 몇 시 사이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into는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어디로, 어디 안으로. 그다음에 across는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로 어디 전체에 이런 뜻이죠. 그럼 해석을 좀 해봐야 될 텐데, 자, 뭐 식당 이름이 나왔어요. 그리고 steadfast 변함없는, devotion 헌신. 뭐에 대한 헌신? 품질. 그러니까 품질을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는 얘기입니다. 변함없이 그 식당이 있는데, 그래서 그 식당의 품질에 대한 변함없는 devotion, 헌신은 is consistent, 똑같습니다. consistent는 일관된, 뭐 지속적인 이런 뜻이죠. 똑같다는 얘기예요. 뒤에 보니까 entire menu of authentic French wines and cheese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통 프랑스 와인과 치즈의 전체 메뉴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전체 메뉴 근처에 똑같다, 전체 메뉴 사이에 똑같다, 전체 메뉴 안으로 똑같다, 전체 메뉴 전체에 똑같다. 다음 복변이 되겠어요. D가 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메뉴가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 전체에 있어서 품질에 대한 헌신이 변함없이 이렇게 헌신을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D가 답이 되겠고, 여기서는 구체적인 눈에 보이는 장소는 아니지만 뭐 그런 어떤 범위 전체라는 의미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D가 답이 되겠고, 자 파트 6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131번은 보기를 보니까 뭐 접속사, 부사 뭐 이런 것들이 섞여 나왔는데, 우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문장인데 빈칸이 나와 있고 콤마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기는 접속사가 들어갈 자리는 아니죠. 그래서 A를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however, still, in fact 이 세 개 중에서 뭐가 와야 되느냐. however는 앞뒤의 내용이 서로 반대될 때 쓰는 거고, still도 서로 반대되는 내용이 나올 때 쓰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 아직도 이런 뜻이니까. 그리고 in fact는 앞의 문장에 대한 어떤 증거 사실이라든지 부연 설명에 대한 문장이 뒤에 나올 때 앞에 뭐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렇습니다. 사실상 이렇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보니까 cargo shipment 어떤 화물 배송이 또다시 한번 증가했대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이것이 상당한 성장의 5년 연속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뭐가 해야 되겠어요? 서로 반대되는 내용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D가 답이 되는 겁니다. 자, 화물 배송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나왔고, 이거는 5년 연속 증가다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여기는 in fact가 들어가서 올해만 이렇게 증가한 게 아니라 사실은 5년 연속 증가입니다. 이렇게 좀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D가 답이 돼야 되겠고, 다음 132번은 딱 봐도 명사 어휘 문제. 그래서 뜻을 좀 보시면 요러한 뜻인데, 뒤에 수식어를 보니까 like, clothing, medicine and construction equipment 이런 게 나왔어요. 옷이라든지 의약품이라든지 아니면 공사 장비 뭐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과 like 뭐뭐와 같이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뭐뭐와 같이 뭐뭐와 같은. 그러면 이런 것과 같은 걸 A, B, C, D 중에서 뭐라고 부르겠어요? 물품이라고 하겠죠. 그죠? 그래서 goods가 답이 되는 거고, facilities는 시설, cost는 비용, 이런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133번 문제는 문장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뒷문장을 봤더니 this라는 게 또 나왔어요. 자, 이 this가 가리키는 게 A, B, C, D 중에 있는 걸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공항의 hiring, 채용이 또한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앞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또 사람 뽑는 거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공항에 그런 화물 수송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 더 많은 직원들이 그 화물을 다루기 위해서 요구가 되고, 이 때문에 공항에서는 계속해서 사람을 뽑고 있습니다.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D가 답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 134번 문제를 보시면 동사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analyst부터 area까지가 한 문장인데 여기는 접속사 대시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뒤를 봤더니 will continue라는 동사가 있는데 앞에 동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빈칸이 동사 자리. 그래서 A, 동사 아닌 거 지우시고, 자, 동사는 어떻게 풀자고 그랬더라? 수, 태, 시제 이렇게 풀자고 그랬죠. 자, 수는 주어와 일치를 시키자. 주어가 analyst, 복수 주어가 나왔으니까 D는 단수 동사니까 지우시고, 그 다음에 뒤에 the increase라는 목적어가 있으니까
여기는 능동태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C, 수동태 지우시면 그냥 자연스럽게 B 이렇게 답이 되는 거예요. 뭐 시제라든지 해석해서 푸는 문제 아닙니다. 동사 문제는 항상 수태, 시제. 근데 파트 6에서 시제까지 가는 문제는 해석을 좀 하긴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오늘은 테스트 8, 8번째 테스트를 한번 풀어봤고요. 다음 테스트 9에서 만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